어느 날 깊은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수는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을 테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다. 주방으로 걸어가던 중 복도 끝에 있는 거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날씨가 추워져 창문을 열지 않았던 터라 누군가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닫고 거실을 살펴보니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렇게 돌아서려던 순간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웬 여자가 서 있었다. 허름한 한복을 입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지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제야 지수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용기를 내어 눈을 뜨니 거실은 고요했다.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아 한참을 머물다가 지수는 혹시 몰라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수는 매일 밤마다 꿈에서 그 여자를 마주했다. 처음에는 거실 거울 속에서였지만 점점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꿈이 점점 생생해지자 혼란스러워진 지수는 인터넷에서 거울 귀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각 이야기마다 결말이 좋지 않았다. 한 사람은 가위에 눌린 득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은 그 귀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후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특히 어떤 이는 결국 그 귀신이 자신의 신체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수는 괴로웠지만 해결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게시물은 귀신과의 연결을 끊기 위해 거울을 없애고 무당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권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거울을 치우고 근처 이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당은 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따라붙은 귀신은 당신의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무당은 조심스럽게 의식을 준비하고 지수에게 귀신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한 달 동안 집안에 있던 모든 거울을 치울 것을 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꿈속에 나타나던 여자는 점차 희미해졌고 마침내 사라졌다. 거울을 되돌릴 때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수는 마주치던 눈빛을 기억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을.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편지를 하나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그저 돌아봐라는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보고 지수는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거울을 통해 나타났던 여자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잠시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 뒤로 지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길게 작성된 공포 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이야기로 실제 경험담인지 창작인지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이 썰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대학 시절 나는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자취방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주변의 집들이 대부분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이라 그런지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집세가 저렴해서 그곳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았고 나는 그 점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입주한 첫날 나는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채광이 좋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바라보이는 것은
낡은 건물의 벽밖에 없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했다. 밤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늦은 시간까지 떠들다 보니 어느새 모두 지쳐 잠이 들었다. 흥겨운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다.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방 정리를 하다 벽에 걸린 작은 시계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배터리를 갈아 끼웠더니 시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며칠이 지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고양이를 쫓아내려는 듯한 발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방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면 꼭 내 방 창문 바로 밖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다. 밖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창문을 닫는 순간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 손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특히 새벽 3시만 되면 방이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불쾌한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아무리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도 그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농담처럼 넘겼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도 새벽 3시쯤 깨어난 나는 갑자기 방 안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다.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에는 불이 난 흔적이 없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경보기를 끄려고 벽으로 다가갔을 때 아무도 없는 방 한가운데서 내가 놓아둔 시계가 알람을 울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람을 맞춰놓은 적이 없었다. 손이 떨리며 시간을 끌어안은 것은 다름 아닌 새벽 3시 15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서야 불이 꺼졌고 경보기도 멈췄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이 건물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다. 사실 이 건물에서는 몇 년 전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몇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때 불이 시작된 방이 바로 지금 사는 그 방입니다. 심장이 떨어질 듯했지만 이사 갈 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지내게 되면서 나는 매일 밤 그 이유 모를 싸늘함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나는 한밤중에 울리는 알람 소리와 싸우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싸늘한 새벽의 기운도 점차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사를 떠나는 날 나는 방을 정리하며 맨 끝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되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아이가 손에 시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뒤로 방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안녕을 고하며 보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깨는 일이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오래된 공포 웹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겪은 기이한 경험담이나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담겨 있었는데 민수는 공포물에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이트의 포럼을 보던 민수는 제목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잊혀진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글을 클릭했고 내용은 이러했다. 한때 번성했으나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은 오래전 이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생각했으나 소리는 점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비명 소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나야만 했다. 민수는 귀신 이야기나 괴담에 흥미가 있었기에 이 마을의 위치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 했다. 인터넷을 뒤져야 했지만 해당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아냈는데 그곳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특정 날짜와 함께 구월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월리는 이제는 개발로 인해 대부분 사라진, 그러나 아직 일부 폐허가 남아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도전을 좋아하는 민수는 친구 2명과 함께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토요일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구월리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씁쓸한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길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부분의 집들은 구조물만 남아 빈 채로 있었다. 셋은 각자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며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마을의 한중앙에 세워진 작은 사당을 발견했다.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처럼 보였으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당 안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목각 인형들이 있었고 기묘한 글귀가 벽에 새겨져 있었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자 민수의 친구 중 한 명인 철호가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돌아가는 길목, 갑자기 철호가 멈칫하더니 방금 무언가가 나를 부른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남은 친구는 장난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까 지나쳤던 폐가 중 하나에서 깜박이는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민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집안은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본 민수는 놀란 눈으로 멈춰섰다. 한 여성이 희미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애원하듯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순간 발이 얼어붙었는데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와줘요? 라는 작은 목소리가 민수의 귓가에 스쳤다. 그 순간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작정 친구들 쪽으로 뛰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당황해했다. 그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똑똑히 봤던 것이다. 다급해진 민수는 그 자리에서 마을을 벗어나자고 했다. 결국 셋은 서둘러 차에 올랐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그가 잠시 멈췄던 순간에 촬영한 사진들 속에는 이상하게도 형체가 어렴풋이 잡혀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는 그날의 경험을 생생히 떠올리며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 했으나 여전히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가 공포 웹사이트에 남긴 경험담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슬슬 그의 이야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구월리를 방황하며 그 여성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눈을 뜰 때마다 창밖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막상 내다보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구월리를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비밀을 밝혀내기 전에는 이 불안과 이상한 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잊혀진 마을에 대한 공포스러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민수는 인터넷에서 구월리의 목소리로 알려지게 되며 이 괴담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